모든 나라가 공포에 떨었던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당시 중국부터 시작해 베트남, 일본, 우리나라까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트럼프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관세 카드를 내밀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여러 건 성사시키는 등 유리한 협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트럼프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바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적힌 특별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인데요. 이 법에는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이 생길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수입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매겨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으니 지난 4월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이거 법적 근거가 좀 부실한 거 아닙니까? 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법에는 수출이나 수입에 대한 규제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관세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규제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가장 쟁점이었고 1심, 2심 모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 이 규제한다라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법원 모두가 IEPA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이 행사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배를 맛본 트럼프 정부는 결국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요. 현재 9명으로 이루어진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보다 많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라 이러다 트럼프 정부 측이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실제 재판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구두 변론 분위기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원들도 IEPA 문헌만으로는 관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거든요. 그리고 해외 예측 시장에서도 보면 트럼프 승소 가능성이 40%대였다가 지금은 20%대로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법관은 과세 권한이 원래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과세는 연방헌법 1조에 탁 박혀있는 의회의 독립된 권한인데 트럼프가 IEPA로 관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기간 제한 없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거 미국의 정치 구조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라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하는 재판으로만 볼 수 없다는데요. 승소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경제적인 권한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돼서 의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내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조세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의회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법관들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만큼 현재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패소할 거야 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IEPA법을 기반으로 여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모두 철폐되고요. 여태까지 상호관세를 지불했던 많은 나라의 기업들도 관세로 냈던 돈 돌려줘 요구하며 환불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모든 기업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환급 관련돼서는 사실은 견해가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직접 이 건을 다투는 원고들은 나름은 환급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환급을 받고 싶으면 관세 정산이라든지 환급권 보전을 위해서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상호관세 문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게 트럼프 정부의 패소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상호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위법이 되더라도 이 IEPA 적용을 넘어서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관세 조항이나 국가안보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세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실제로 레빗 대변인도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항상 플랜 B가 있다고 엄포하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고율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인데요. 다른 방법이 여럿 있음에도 트럼프는 현재 소송에서 지면 미국의 파괴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요. 관세로 불러온 경제 효과가 엄청 크다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도대체 왜 트럼프는 이 판결에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이었던 만큼 취임을 올해 하자마자 상징적으로 내린 조치가 위법 판결이 나게 되면 약간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다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가 임기 초부터 선보인 주요 정책, 관세,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이 너무 많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신속심리 신청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심리 일정을 굉장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026년 여름 직전에 보통은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 2월 정도에도 가능하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주 이르면 올해 안에도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번 재판,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